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월 21일 날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광화문 통합역사 개발 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히 살펴보고 정리를 해보고 이제 이거에 이어서 이제 이 광화문역 이 그 어떻게 보면은 통합역사 개발 계획에 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고 어느 지역이 조금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전체적으로 이제 광화문 통합역사 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이제 왼쪽 그림이 이제 2019년 현재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조감도인데 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광화문 앞에 그 거리, 광장을 튼다고 그러죠. 그냥 보행 위주. 보행 위주랑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까지 그 위주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도시 개발이나 이런 계획들은 해외를 나가서 많이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해외로 출장을 많이 가죠. 자, 그 이유는 뭐 해외 탐방,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관광을 하고 막 딴짓거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건데 원래의 목적은 더 좋은 데 가서 보고 우리나라에서 좀 도입하려고 이런 목적인데 아마 이 부분에서도 조금 다른 나라를 조금 본따서 따라 하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광화문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하나의 또 랜드마크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프랑스에서도 되게 큰 관광지 앞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넓은 광장이 있고 좀 나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도로가 생기는데 이 광화문 그 개발 계획을 보고 전 그게 먼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좀 보고 좀 따라한 것 같은데 이 광화문이라는 곳은 관광지뿐만 아니라 사람이 엄청 많은 데죠. 직장도 많고 아주 차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모두 생각을 해서 아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뭐 예산적으로 보면은 광화문 광장 재구성이라는 계획인데,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땐 1,04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669억 원을 들이고 문화재청에서 371억 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제 비용이 드는데 이거를 2021년에 완공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2019년인데 2년 좀 넘게 남았죠. 이렇게 빨리 계획을 잡은 거는 준비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큰 공사겠지만 이런 승인이 나고 뭔가 일 처리가 된다면은 바로 시작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2년 있다가 이게 현실화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진짜 단디 마음을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광화문 광장 재구성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볼게요. 자, 북쪽엔 역사광장, 남쪽엔 시민광장, 그리고 세종대왕 이순신 동상을 이전. 세종대로가 이제 왕복 10차로에서 6차로로 바꾸고 광화문 동대문 지하 4km 연결. 자, 마지막으로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 역 신설 요청. 이 마지막이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의 입장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이 좀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GTX A 노선의 역을 신설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GTX 역이 지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중간에 추가를 하나 놓겠다는 거예요. 용산과 서울역을 경유해서 청량리역으로 빠지려고 했던 노선에서 광화문역을 신설하자. A 노선은 주요 정차 구간이 대부분 확정됐다. 가능성 측면에서 B 노선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 자, 지금 GTX B 노선이 좀 유리할 것 같다고 진행을 하고 뭔가 협상을 하고 이런 계획을 밟아왔었는데 지금 GTX A 노선으로 바뀌었어요. 자,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GTX B 노선이 말이 많잖아요. 통과도 안 되고 A 노선이랑 C 노선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GTX B가 조금 무너지는 건가? 조금 가망성이 없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서울시에서 먼저 B 노선이 가능성 측면에서 높다는 이 B 노선을 먼저 조금 잡았는데 A 노선으로 좀 갈아탔다는 거거든요. 협상을. 어찌 보면은 A 노선이 지금 빨리 확정이 됐고 조금 추진이 되는 단계가 빠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여기다 빨리 하는 게 조금 현실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을 수도 있는데, GTX B 노선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나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광화문 광장 재구성을 다시 넘어와서 광화문 통합역사를 만든다는 거는 이 철도 면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지하철 5호선, 1호선, 2호선, 신분당선, 그리고 다 알고 계시는 GTX A 노선이 광화문 통합역사에 들어간다는 건데 어마어마하죠. 5개 노선입니다. 뭐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이 아니라 5개 노선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광화문이 지금도 직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데 5개 노선이 다 일로 들어간다. 연결고리가 다 되는 거죠. 한 번에 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그냥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강남 지역에 이렇게 몰려있던 거를 강북 지역으로 많이 조금 분배를 하려는 성향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 뭐 언론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하나의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계획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현실적으로 뭔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진짜 된다고 하면은 하나의 큰 업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GTX A 노선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볼게요. 자, GTX A 노선에 지금 서울의 정차역은 뭐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등등이 있는데 자, 12월 27일부터 운정이랑 삼성역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서울역, 광화문역을 신설한다는 이 부분은 아직 공사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신설 요청을 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서울역이랑 연신내역이 있는데 이거는 자동차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 지도를 본 건데 광화문역을 한번 경유를 해봤어요. 서울역에서 광화문역이 가깝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 광화문역에 신설을 한다고 하면은 광화문역이 추가되면은 상당한 공사 비용이 들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원래 사업 계획이 있는데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거거든요. 뭐 노선이 뭐 일직선이 됐던 게 옆으로 삐져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제안한 게 추가되는 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검토해 보겠다. 그러니까 전액 부담을 해도 확정되는 게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광화문역이랑 서울역까지는 너무 가깝다. 너무 가까우니까 이 GTX A가 뭡니까? 빨리 가려는 건데 가까운 역에 한 번에 서버리면은 뭐 급행열차, 완행열차랑 비슷한 거잖아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경제성까지 입증을 해라. 서울시 니네가 우리는 안 하고 너네가 이런 거 다 입증을 해라. 그런 전제 조건을 내밀었어요. 이런 전제 조건이 다 해결한다고 해서 해줄 건 아니지만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만의 가망성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언론 이외에 뭐 다른 쪽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겠죠. 그 부분들은 이제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떻게 듣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가망성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들이 뭐 사업 비용이나 너무 수정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GTX A 노선의 광화문역을 추가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뒀다. 연내 타당성 조사 끝내고 국토부, GTX A 민간 사업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조금 강하게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 그전에도 작년에도 GTX B 노선을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했던 것처럼 좀 미리 준비를 했고, 자, 이제 GTX A 노선을 갈아타서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자,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영향을 받을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지금 규제가 많이 되고, 서울 집값 하락세, 그리고 실거래가도 이제 하락세로 뭐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게 또 있음으로써 또 뭔가 다시 변화가 있을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데, 그래서 이 광화문역, GTX A가 지나간다? GTX A 지나가는 수혜 지역 있잖아요. 그럼 광화문역도 그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의 지역들.
워낙 광화문역이 서울 중심이기도 하지만 더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 지역을 한 번 더 보고 하려고 했는데 조금 예상보다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한번 넘겨 볼게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뭐 재개발 구역도 있을 거고 그 지역을 한번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즐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